월요일인데 아빠랑 추석 장 보러 왔습니다. 농협 하나로 마트에 왔습니다. 여기가 수원에서 큰 마트예요. 오래되기도 하고 사람이 많네요. 추석이라 그런지. 동생 거 생수도 사야 됩니다. 삼다수. 동생은 생수 마셔요. 그 신장 이식 문제 때문에 병원에서 삼다수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소화가 잘 되는 우유 사려고요. 바나나. 동생이 요새 쿠쿠다스를 좋아해서 하나 사고, 쿠쿠다스 빨간색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초코파이도 하나 사려고 합니다. 초코파이가 50주년인가 봐요. 몽셀도 하나 사려고 합니다. 계란 고르는 아빠, 쪽파 고르는 아빠. 창포 비누 삽니다. 동생이 이거 향이 좋다 하더라고요. 씻을 때 쓰는 거. 이렇게 샀습니다. 영수증. 피자 먹다 있어서 주문했습니다. 영수증. 거 커피랑 피자랑 꽈배기 핫도그 사고 갑니다. 엄마가 핫도그 사오래서 zen거 피자 먼저 잘라주고 콤비네이션. 오늘 저녁입니다. 엄마가 해준 제육볶음, 계란 후라이, 김, 현미밥입니다. 이거 피자 먹다 해서 고구마 피자랑 콤비네이션 피자입니다. 고구마 피자는 치즈 추가했어요. 콤비네이션은 반 잘 나왔습니다. 이거는 밀키스. 밀키스 먼저 오리 묻어서 밀키스에 이거를 살짝 들고 먹겠습니다. 음식이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드시고. 아까 저희 엄마가 사촌언니한테 전화했거든요. 사촌언니 아프다 해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고, 배달의 민족 시켜준다 해서. 피자 맛있네요. 근데 먹방 할 때 앞을 봐야 돼요? 아니면 눈을 계속 음식만 쳐다봐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 먹방 할 때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눈을 아래로 내려서 계속 음식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지. 제가 유튜브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어제 새벽에 몸이 춥더라고요. 어제 밤부터 컨디션이 안 좋고 좀 어지럽다고 해야 될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날이더라고요. 어쩐지 요새 피부에 뾰루지도 올라오고 어제 컨디션이 안 좋다더니. 그럼 천천히 먹겠습니다. 사촌이한테 전화가 와서 꽈배기 먹습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엄마가 해준 제육볶음, 계란 후라이, 김, 현미밥입니다.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합니다. 구독자분이 집밥 먹는 것도 보고 싶다 하셔서 이제서야 찍네요. 제육볶음 맛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란말이나 계란찜보다 계란 프라이가 맛있더라고요.
그럼 천천히 먹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겸 점심 추석입니다. 친척집에는 못 갔어요. 사촌 언니가 감기 걸렸다 해서 엄마도 지금 몸이 안 좋으시고. 먹습니다. 잡채 친척이 갖다 준 거예요, 음식. 계란 프라이. 제가 원래 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먹긴 먹습니다. 잡채는 좋아요. 전에 고추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좀 매운맛이 올라오네요. 깻잎전이랑 고기전 같은데 깻잎전 먹어볼까요? 먹기가 힘드네. 한 입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고기전. 다들 친척집 가셨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 썰툰 촬영하고 그랬습니다. 그림 그리고.
그럼 천천히 먹겠습니다. 저는 먹다 남겼습니다. 매워서 우유 마셨어요. 설거지 다 했습니다. 이거 커피 샀습니다. 오늘은 블론드 카페라떼. 편의점에 왔는데 이거 새로 나왔네요. 이렇게 삽니다. 네, 아이스크림 잘 안 먹는데 한번 먹어보려고요. 오늘 저녁 LA 갈비, 메추리알, 계란말이, 묵국. 토요일 아침 겸 점심 꼬마김밥이랑 라볶이입니다. 후에 먹습니다. 오늘 저녁 오랜만에 불백 왔네요. 요새 집에서 배달만 시켜먹다가 이거 맛있어서 재구매합니다. 8원에. 아침 설거지 합니다. 아빠랑 엄마가 먹은 거. 동생 거 커피 사갑니다. 꽈배기집 왔습니다. 핫도그 기다리고 있어요.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그때는 콜팝 먹고 싶다 해서 분식집에 사왔습니다. 아침 겸 점심 짜장 떡볶이랑 순대랑 밀키스랑 꽈배기랑 고구마 도너스입니다. 쿠팡에서 순 면 팬티를 샀거든요. 서비스로 양말이랑 행주가 넣어져 있네요. 이렇게 색깔별로 6개 세트입니다. 쿠팡에서는 제가 옷이나 속옷을 사본 적이 없는데 한번 사봤어요. 세일 중이어서 혹해서 사이즈가 큰데 10,000 얼마더라고요. 굉장히 저렴하죠. 크죠. 엄마도 입고 싶다 하셔서 생신이라 왔습니다. 삼겹살집. 삼겹살 4,000원이 감기 거의 다 났다고 하는데 혹시 몰라서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동생 신장 이식 문제 때문에 오늘 네일 아트 하고 왔습니다. 한가위 잘 보내셨나요? 다들 감기 걸리지 말고 몸 조심하세요. 언니랑 스타벅스 왔습니다. 이거 컵 예쁘네. 천언니가 기프티콘 선물 받은 거 있어서 사줬습니다. 감사. 저는 안 마시고 아빠랑 동생 거. 오늘 비가 옵니다. 금요일 아침 겸 점심입니다. 만두 2개 더 있었는데 2개는 아빠 드렸어요. 밖에 비가 오더라고요. 육개장, 저는 육개장이 맛있더라고요 요새. 받쳐 먹을 그릇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안 가져와서 라면을 좀 들고 먹을게요. 이거 만두가 커서 잡기가 힘드네요. 실제로 보면 상당히 큽니다.
이게 만두가 커서 손으로 잡고 먹어야 되는데 장갑 끼고. 오늘 저녁 불백 왔는데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와서 그런지 마트 안에 사람도 별로 없네요. 하이웨이 마트입니다. 여기는 거의 다 세일이라 항상 바나나는 하얗다 사려고요. 나중에 수원 오시는 분들 있으면 여기에서 장 보세요. 하이웨이. 베베도 하나 삽니다. 이거 괜찮더라고요. 마트 빵들인데 저는 이거 빵이 맛있더라고요. 버터크림빵. 이거 라이언 그릇 귀엽죠? 요새 다이소 컵도 퀄리티 있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감성적으로. 이거랑 이거 비누 받침대 하나 사려고요. 이거 모나카? 맛있나요? 먹어본 적이 없어서. 아이스크림 먹으며 유튜브 봅니다. 근데 이거 파리페 아이스크림이 금방 녹더라고요. 토요일 아침 겸 점심입니다. 떡꼬치 3개랑 콜팝. 콜팝은 콜라 빼고 치킨만 달라 했어요. 잠깐만, 머리 좀. 콜팝 오랜만에 먹네요. 맛있는데요? 최근에 머리를 잘 땄는데 앞머리를 좀 이거 떡꼬치 소스 때문에 이거 어떻게 먹지? 너무 입가에 소스가 많이 묻네요.
이거 콜팝 양이 많아서 지금 한 번에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옷에 떨어졌다. 큰일이다. 평소 가던 분식집에서 사온 겁니다. 콜팝. 그럼 천천히 먹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첫 취업설 생산직 썰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문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전문계 고등학교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 고3 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취업을 보냅니다. 1학기 때 취업하는 애들이 있고 2학기 때 취업하는 애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2학기에 취업을 했습니다. 2주 전에 자기소개 연습하고 그래요. 따로 애들 불러가지고 저는 대학교를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잠이 많아서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가봤자 돈만 날릴 것 같은 거예요. 공부에 흥미가 있지도 않고 엄마는 너 인생이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너의 의견을 지지해준다고 엄마가 딱히 공부에 터치를 하는 편은 아니셨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은 대학 간 친구들이 많고 처음에는 취업했다가 자기가 돈 모아서 성인이 되고 나서 대학교를 간 친구도 있고 친척들도 저에게 요즘 세상에 대학교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대학을 가라고 했는데 제가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친척들도 제 의견을 지지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너 인생이니까. 그리고 대인관계가 지쳐서 대학교 가서 대인관계를 쌓고 그러는 것도 너무 귀찮은 거예요. 혼자 있고 싶고. 취업하기 전에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 그때 15명인가 16명인가 학생들이 많이 갔었습니다. 여기 직장은 원래 고등학생 뽑아주는 데는 이렇게 많이 뽑지 않는데 많아봤자 4, 5명 뽑는데 여기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가서 취업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장은 약간 특이한 게 한 건물에 여러 사무실이 많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몇 개 없는데 사람들은 많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층에는 편의점하고 구내 식당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일하는 데는 3층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오래전 일이라 19살 때 일이다 보니까 식당 같은 경우에도 다른 회사 사람들과 다 같이 식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백반으로 나오는 거예요. 반찬 같이 나눠 먹고. 처음에 가서 회사 관계자분이 하시는 연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듣고 욕해 하시더라고요. 눈 멀쩡히 있고 손가락 10개 있고 그러면 누구나 생산직 할 수 있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장난도 치시면서 학생들하고 즐겁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따로 면접 볼 건 없다고 그냥 일하는 거 설명 듣고 가기만 하면 된다고 자동 합격된 거죠.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으로 기억하는데 본인이 사람을 볼 줄 안다고 저보고 왜 여기에 왔냐고 하는 거예요. 생산직 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면서 몸 쓰는 일 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어깨를 만지시면서 사무직이나 대학까지 여기는 왜 왔냐고, 여기 일 힘들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품질 검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품질 검사는 육안으로 부품들 검사하고 현미경 보고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 비해 머리를 약간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소개를 하자면 아주머니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안경을 쓰시고 머리는 약간 기르시고, 그리고 또 다른 아주머니는 단발 머리이신데 파마를 하셨어요. 그리고 키가 50이셨나?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빠는 두 분이 계셨는데 다들 성격은 조용하신데 한 분은 경상도에서 오신 분, 사투리를 사용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경상도에서 경기도로 상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품질 검사 있는데 여기 문 들어갈 때는 노크를 해야 되고 안쪽에는 과장님하고 대리님이 계셨습니다. 두 분 다 남성분들이세요. 젊은 분들. 아침마다 청소를 합니다. 항상 보면은 제가 제일 먼저 왔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저보고 일찍 온다면서. 근데 제가 첫인상이 좀 안 좋게 찍혔나 봐요. 제전복이란 게 있어요. 생산직에. 제전복도 있고 방진복도 있는데 여기 회사는 제전복을 입고 일하는 곳이에요. 제전복은 위에 입는 건데 바람막이 같은 소재예요. 겉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는 제전복 입고 바지는 그냥 집에서 입고 오는 걸로 입고, 제가 제전복이 안 맞다 보니까 안경 쓰신 아주머니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전복을 안에 뭐 고무줄을 늘려주고 그랬어요. 근데 번거로우셨나 봐요. 제가 죄송하다고 했는데 웃으시면서 번거롭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부서 언니한테 들어보니까 아주머니가 성격이 세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머니 분들에게 일을 배우는데 책상에는 전기 오르지 말라고 팔찌인가 발찌 같은 게 있었습니다. 품질 검사에 학교에서 같이 온 다른 애들 2명도 있었는데 둘 다 여자예요. 근데 유난히 저는 경계하는 듯한 아주머니 분들이 저한테는 일을 잘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2명한테는 일을 잘 알려주시고 나긋나긋하게. 근데 그런 걸 저만 느끼는 줄 알았는데 다른 애들도 저만 차별한다는 것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와서 아주머니 분들에게 뭐 잘못한 거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첫인상이 안 좋게 찍혀서 그런지 제전복이 안 맞아서 저 때문에 번거롭게 제전복 고무줄 늘리고 그러셔서 그런지 회사가 좀 열악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건물 자체가 낡기도 했지만 화장실이 복도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따로 있었는데 그래서 쉬는 시간 되면은 아주머니 분들이 줄을 길게 서고 그랬습니다. 화장실만 갔다 오면 쉬는 시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줄이 길다 보니까. 생산직 부품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종이 같은 거 줬었는데 외우라고. 제가 영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아주머니 분이 왜 얘를 품질 검사로 보냈냐면서 차라리 라인이나 부품 제조하는 쪽으로 들어가지 답답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을 건너편에 있던 같이 일하는 오빠가 들었나 봐요. 오빠가 제 종이를 가져가더니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이름 옆에다가 이대로 외우라면서 어려울 거 없다고. 제가 죄송하다고 했더니 이 오빠가 하시는 말씀이 한국에서 한국어로 써야지 영어로 표시되어 있는 게 더 이상한 거라면서 영어 못할 수도 있는 거라고 죄송해야 할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오빠가 친절하셨어요. 어머니는 옆에서
그래도 어린 학생들이고 처음 왔다고 오빠들이 잘해주네. 일할 때는 실수하면 안 된다고 이 오빠들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제 옆자리에 경상도에서 왔다는 오빠도 있었는데 이 오빠가 말 걸더라고요. 수도권 이야기 하면서. 그래서 제가 듣고 있었는데 저는 대답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혼자서 계속 이야기 하시길래 근데 아주머니 분이 제가 오빠한테 말 거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여기 학교 아니라고 일하는 곳이라고 직장이라고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할 때는. 그랬더니 이 오빠가 당황하면서 자기가 먼저 말 건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저의 등을 힘을 실어서 퍽퍽 때리고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대리님이 약간 사촌 언니 같은 성격이 있었어요. 젊은 남성분이신데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학생들 차로 태워다 주고 그러셨거든요. 워낙 친절하시고 밝으셔서 저에게도 잘해주시고 저랑 쉬는 시간대 대화 많이 하시고 제가 약간 남자같이 생겼다 보니까 좀 대하기가 편하셨나 봐요. 다른 여학생들에 비해서 제가 머리 짧고 체격도 있다 보니까 친근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부서 아주머니 분들하고는 친하지 않지만 다른 부서 아주머니 분들이나 언니들하고는 잘 지냈습니다. 먼저 간식도 주시고 말도 걸어주셔서 쉬는 시간대 다 같이 대화하고 그랬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저에게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재밌는 애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회식하는 날이었는데 아주머니가 차로 다 같이 가자고 해서 저희가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차가 없잖아요. 근데 저보고 벨트 똑바로 매라고 갓나 새끼 그러는 거예요. 순간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욕 한마디를 하시길래 어쨌든 삼겹살 회식을 하고 삼겹살을 다 태워서 드시더라고요. 태워서 먹는 게 맛있다고 해서 저는 안 태워 먹는데 그냥 그러려니 했죠. 그냥 다 같이 먹고 솔직히 회식 가기가 싫었어요. 아주머니 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지 가고 싶지가 않았는데 그냥 갔습니다. 생산직 하면서 느낀 점은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벽 보고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사람이 고독하고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생산직 하면은 후회를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과거에. 과장님이 항상 머리를 올리고 다니시고 무뚝뚝하신 분인데 제가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인사하면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 그러면서 제가 과장님에게 인사하고 그런 모습도 아주머니 분들에게는 안 좋게 보였나 봐요. 본인들끼리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높은 사람을 포섭하는 거냐면서 너 편으로 만들려고 그런 속셈이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과장님 원래 말수 적으시고 인사 잘 안 받아주신다고. 그리고 아주머니 분들이 과장님한테 가서 음료수 뭐 드실 거냐고 막 웃으면서 말하시고 과장님 앞에서 그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비위 맞추는 거 아주머니 두 분이서 쉬운데 사람이 어려우면은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저랑 같은 학교 2명도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2명 중에 1명은 몸이 아프다고 자주 빠졌었어요. 그래서 다른 1명하고 저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오빠 2분이랑 아주머니 2분이랑 아주머니 2분이서 자주 싸우기도 하시고 일하는 도중에 소리를 지르시거나 안경 낀 아주머니가 다가가서 아주머니분들 싸우면은 다른 직원들이 눈치를 봐야 되고 이 아주머니 2분이 여기 회사에 오래 다니셨나 봐요. 과장님도 뭐라 못하시더라고요. 뭔가 일은 쉬운데 사람들이 좀 작업 환경이 좀 난장판이다 이 말이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좀 스펙타클해요. 하루하루가. 일요일만 되면은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작업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너무 여러모로 난장판이다.
텃세도 심하고 차별하는 것도 심하다 보니까 일요일 밤이 되면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다음날 또 직장에 나가야 되다 보니까 제가 19살 나이에 상처를 많이 받았나 봐요. 처음으로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아주머니 분들하고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제 딴에는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일할 때 앉아서 일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졸리다 보니까 제가 아주머니 분들에게 마이쮸나 사탕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다른 분들한테도 드리고 아주머니 분들이 웃으시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받는 건 잘 받으시는데 문제는 그때뿐이라 또다시 계속 안 좋게 보셔서 인생 참 힘들다. 저는 그래도 거기에서 졸업할 때까지는 다니고 싶었는데 생각처럼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직장 상사와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 잘 지내는 방법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 동료하고 그런 것도 검색해보고 그랬습니다. 참고하고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과장님하고 면담을 하게 됩니다. 제가 면담하고 싶다 해서 과장님이 흔쾌히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과장님이 차 한 잔 건네주시길래 차 마시면서 대화를 했는데 과장님이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그대로를 말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편하게. 과장님이 무뚝뚝 하시지만 친절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싶다 했는데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시더니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힘들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했더니 과장님이 놀라시더라고요. 평소에 매일 일찍 오고 청소도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만두냐고 저를 평소에 좋게 봤다고 하는 거예요. 성실하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텃세에 대해 아주머니들이 너무 좀 그래서 그랬더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들은 오래되신 분들이라 과장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은 저에게 솔직히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좀 더 일을 할 수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고민을 해보라고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제가 과장님하고 면담한 게 소문이 퍼졌나 봐요. 그래서 그 같이 일하던 경상도 오빠 있잖아요, 직원. 이분이 다가와서 요즘 애들 빠꾸 없다면서 다이렉트로 간다고 면담을 할 거면 상사랑 해야지 과장님이랑 하면 어떡하냐고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자기한테 말하지 그랬냐고. 그만둘 거면 땡땡씨가 성인이었으면 자기가 다른 공장들도 다녔었고 다른데 아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다른 공장으로 추천해줄 수 있을 텐데 땡땡씨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아쉽네요 그러더라고요. 아주 화끈하시다면서 영어 번역 해줬던 오빠에게 제가 죄송하다고 했죠. 저 때문에 번거롭게 번역까지 하시고 일도 잘 알려주셨는데 오빠가 하시는 말씀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자기가 미안하다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신경을 많이 못 써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건강 잘 챙기고 졸업 잘 하시라고 응원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리님이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즐겁게 하고 있냐고 궁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경상도 오빠가 땡땡씨 그만둔대요. 그래서 대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서 과장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셔서 대화를 하셨나 봐요. 대리님이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래 다녔으면 좋겠는데 꼭 그만두어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경상도 오빠가 웃으면서 아주머니들이 텃세가 심해서 일을 못하겠다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대리님이 안 그래도 대리님이 보기에도 좀 그래 보였나 봐요. 아주머니들이 뭐라 하실 때마다 대리님이 가끔 봐주셨거든요. 대리님이 오빠가 2명이나 있는데
직원 하나 못 도와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도 오빠는 바로 제 옆자리인데 아주머니들이 뭐라 할 때마다 못 도와주냐고 그러길래 경상도 오빠가 하는 말이 어떻게 매번 쉐이드를 쳐주냐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며칠 뒤에 아주머니가 사직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직서를 썼죠. 아주머니가 제 사직서를 보고서 웃더라고요. 제가 그때 사직 사유를 텃세 관련된 그런 불화를 썼거든요. 간단하게. 그거 보시고서는 비웃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며칠 뒤에 그만둔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안 건드리시더라고요. 좋게 좋게 말씀하시고 대리님이 그놈 진지한 표정으로 사직서를 봐보자고 가져가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때 과장님한테 드리기 전이거든요. 사직서를 읽어보시더니 사유를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직원들 간의 불화, 텃세 그런 식으로 적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대리인 자기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직원들은 대리님 화내는 모습 처음 봤다면서 깜짝 놀라고 경상도 오빠는 여기 공산주의였냐고 난 왜 몰랐지 하면서 웃더라고요. 재밌다는 듯이. 대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이모님들은 여기 회사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오래되기도 하시고 그분들이 나가면 누군가 하긴 하겠지만 힘들지 않겠냐고 여러 공장을 많이 돌아다녀 봤지만 여러 지역들 전전하면서 공장에서 기숙사 생활하거나 지인들 집에서 자면서 공장 다니거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서. 근데 여기 공장 정도면 클린한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이나 아저씨들 많은 곳 가면 진짜 욕먹는다고 인신공격 심한 곳도 있다고 여기 정도면 괜찮은 편인데 뭐 여자들 잘 모르겠지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대리님이 여기는 직장이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봤다 보니 대리님도 나름대로 신경은 많이 써봤다고 선생님처럼. 근데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 조금 속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경상도 오빠가 하는 말이 게임이나 현실이나 고인물들이 문제라면서. 근데 게임에서도 고인물들 없으면 잘 안 돌아가는 건 사실이라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대리님이 사직서를 다시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좀 더 고민해보라고.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 그리고 다른 데 가서도 과장님한테 먼저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대리인 자기한테 먼저 귀띔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며칠 고민하다가 사직서를 냈죠. 아주머니 분들이 제가 이제 숨만 쉬는 것도 싫어하시는지 일하는 도중에 왜 저에게 숨을 그렇게 쉬냐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은 학교에서 왔던 그 친구가 약간 비염이 있다 해서 숨을 입으로 쉰다고 했나? 좀 크게 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숨 쉬는 걸 저인 줄 알고 일하다가 말고 중간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주머니 분이. 근데 대리님이 평소 같았으면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아주머니 분에게 가서 둬야지 저금통이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직원이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아주머니 분이 당황하셨나 봐요. 대리님이 평소에는 웃으시고 친절했는데 이런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지 아주머니가 네 그러면서 당황해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때 경상도 오빠는 팝콘 각이라는 듯이 매일 1집 1 반복돼서 지루했는데 요새 직장에 나오는 게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 안 두게 잘했다면서 요새 아주 흥미진진하다고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면담하고 부르셔서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놀랐었다고 그만둔다는 직원이 너가 아니라 아프다고 잘 안 나오는 그
학생일 줄 알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그만둔다니까 처음에 많이 당황스러웠다고 카드를 주시더라고요. 밑에 편의점 가서 마실 거 사오라고 너 돈으로 샀다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나갈 때는 깔끔하게 나가는 게 좋다면서 그래야 이모님들도 뭐라 안 하실 거라고 퇴사하기 전에 그동안 감사했다고 이 카드로 밑에 편의점 가서 음료라도 사서 간단하게 돌리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굉장히 따뜻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대리님도 그렇고 다른 직원들도 그렇고 제가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죠. 근데 과장님이 평소에는 표정이 굳어 있으셨는데 이때는 웃으시더라고요. 괜찮다면서. 그리고 전에는 자기가 복도에 지나가면 먼저 달려와서 인사하더니 요새는 인사를 안 하냐면서 곧 그만둬서 그러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했죠. 그냥 좀 심경이 복잡해서. 그랬더니 과장님이 복잡할 게 뭐가 있냐고 요새 먼저 와서 인사를 안 하니까 조금 섭섭했다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데 가서 잘 적응하라고, 그리고 졸업도 잘 하라고. 직원들 배려해주고 잘해줬어야 하는데 내일 하기에도 바빠서 퇴사한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배려해줘서 미안하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학교에서 온 같이 일하는 친구도 제가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진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라고 했죠. 친구가, 저는 몰랐는데 이 친구도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나 봐요. 지금 일하는 환경도 개판이고 한 명은 아프다고 잘 안 나오고 빠지는 날이 많고, 그리고 아주머니 분들은 자주 싸우시고 이러다가 또 굉장히 예민하시다 보니까 이 친구가 머리가 새하얗게 되나 봐요. 앞으로 자기 혼자 어떻게 하냐면서 너 나가면. 제가 미안하다고 했죠. 작은 회사다 보니까 소문이 퍼졌나 봐요. 그래서 다른 부서 사람들도 저보고 진짜 그만두는 거냐면서 좀 더 참고 다니지, 다른 공장들도 다 힘들다면서 어딜 가나 텃세는 있는데 좀만 더 참지, 그리고서 아쉬워 하더라고요. 다른 부서에 가끔 대화하던 언니가 있었는데 저를 불러내더니 줄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고 상품권이랑 편지를 주더라고요. 퇴사 선물이라면서 그동안 고마웠다고 자기한테 먼저 말도 걸어주고, 이 언니가 혼자 다니던 언니였는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즐거웠다고. 학교 가서도 열심히 하고 졸업 잘 하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졸업 축하한다고. 저랑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들은 그만두는 사람들은 많은데 공장에 웬 유난이냐고 그러더라고요. 1개월은 넘게 다녀야 되는데 한 달 반 정도밖에 못 다녔어서 학교에 다시 와서, 직장 그만둔 학생들은 따로 반을 모아두더라고요. 그래서 책상, 의자 같은 거 옮기는 일을 시키거나 그러더라고요. 버린 건지 학교 명예 문제도 있다 보니까 학교 명예를 실추시켜서 그런 건지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 다녔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왔으니까 한 달 반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거의 2달 다닌 건데 아는 사람이 하는 말이 첫인상이 중요한 것 같다고, 첫인상 때 안 좋게 보이면은 그게 끝까지 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재전복 안 맞아서 그런 거부터 안 좋게 봤었을 것 같다고. 그래서 모든 행동이 안 좋게 보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외적인 것도 경쟁력이라고, 재전복이 맞았으면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거라고. 근데 그런 것과는 별개로 아주머니들 인성이 별로인 것 같다면서 뭐 어린 학생을 그렇게까지 견제하고 공격할 필요는 없는데 어른으로서의 면모가 부족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라고. 원래 첫 사회 경험이라는 게 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그리고 제가 나오고 나서 다른 반에 어떤 조금 노는 애라고 해야 되나? 아담하고 귀엽게 생긴 애가 있었는데 걔가 제가 있던 자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품질 검사에. 근데 얼마 안 있다가 금방 나오더라고요. 며칠도 못하고 저에게 하는 말이 어떻게 버텼냐는 거예요. 아주머니들 장난 아니라면서 성격이 이상한 것 같다고. 저 나간 지가 언젠데 아주머니 분들이 아직도 저를 씹고 있다고. 그래서 나도 나가면은 뒤에서 이렇게 막 씹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리님이라는 사람이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냐면서 학교에서. 그리고 퇴사 후에도 간간히 연락하고 지내기로 했는데 요새 연락을 안 하는 것 같다면서 님이 덕질을 하셔서 행사장이나 그러한 곳 같이 가기로 했었거든요. 천언니가 하는 말이 회사 사람들이 너를 좋게 봐주고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 좀 끈끈한 회사 같은데 안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주머니 두 분 때문에 나온 게. 다른 분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돈을 적게 줘서 그렇지 그 정도면 첫 회사 치고는 최고의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촌 언니가 하는 말이 자기는 작은 회사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작은 회사는 인원이 별로 없다 보니까 멀티로 돌려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고 차라리 큰 회사에 들어가서 각자 역할 분담하고 할 것만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회사는 손이 많이 간다고 한 사람이 이것저것 해야 돼서 사촌 언니도 생산직 이것저것 해가지고 사촌 언니는 안산 공단이랑 인천 공장에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촌 언니가 생산직 했었을 때 인천에서 어떤 여자가 자기 화난다고 사촌 언니 팔에 던져가지고 팔에 화상 입고 그랬었다고. 그 분노 조절 장애인지 그 성격 불같은 여자 있었고 산 어디 공장에서는 좀도둑이 있었다고. 사물함 털어서 사람들 물건 훔쳐가고 지갑이나 핸드폰 같은 거 그런 도둑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깜빵 갔다 온 거를 자랑하는 것 마냥 자기 깜빵 갔다 왔다고 일하다 도중에 말하는 어떤 놈이랑 생산직 공장 자체가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 별의별 사람들 전국구에서 몰려온다고. 어떤 오빠는 30대 후반인가 40대인데 옷 오프도 못 읽는다고. 그리고 한 번 말해준 거를 10번 묻고 자기는 아무것도 그냥 다 모른다고 너가 하라고 떠밀고 그랬던 오빠도 있었다고. 학교 후배도 1년 뒤에 고3 되었을 때 학교에서 빵 공장을 취업시켜줬나 봐요. 근데 그 빵 공장이 기숙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근데 아주머니들은 친절하고 잘해주시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다고. 며칠 하고 라인 타는 일이었나? 막 내려오고 일이 힘들어서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좋은데 일이 힘들다고. 아무튼 그런 그만두고 나서 나중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왜 여태까지 말을 안 하다가 지금에서야 말을 하냐고 완전 미친 거 아니냐면서 그 사람들 화를 내더라고요. 이 친구도 생산직을 했었는데 몇 년.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너가 왜 그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하냐고. 네가 잘못한 게 뭔데. 너 보니까 일도 짧게 다녔더만 그 시기에는 일을 잘 못하는 게 맞는 거라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겠냐고. 자기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생산직 몇 년 다녀봤지만 친구는 자기는 처음 들어갈 때 일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손이 빠르다고. 근데 아무리 잘해도 자기한테 뭐라 하는 사람은 계속 뭐라 한다고. 그게 그 사람 인성이기 때문에 자기도 피곤하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괜히 자기한테 화풀이하고 인성 자체가 덜 된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너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건 너가 잘못했다고 하는 건데 왜 거기서 용서를 하냐고.
그 아줌마는 너 등인가 어깨에 퍽퍽 때린 거랑 갓나 새끼라고 욕한 거는 그 아줌마들은 사과했냐 너한테? 그거 큰일 나는 거라고. 요새 직장에서 남들 같았으면, 독한 사람들 같았으면 그거 신고한다고. 너가 순진하고 착하니까 그냥 넘어가 주는 거지. 그 아줌마들 독한 사람 만났으면은 그거 신고당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그런 신체적 접촉, 때리고 욕하는 거 얼마나 큰일 나는 문제인 줄 모르는 것 같다면서. 그리고 제가 이 말도 했죠. 거기 있는 오빠들은 추리닝 바지 입고 오는데, 삼선 추리닝 바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 보고는 청바지나 그냥 면바지 입으라고 하는 거. 친구가 하는 말이 웃더라고요. 그런 법이 어딨냐고. 직원들끼리 무슨 계급을 나누고 있냐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 아줌마들 텃세 장난 아니라면서 이상한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많이 뽑는 거라면서.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너같이 물러 터지고 그런 사람들은 생산직 하기 힘들다고. 사람들이 괜히 사람의 밑바닥을 보고 싶으면 생산직이나 막노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고. 괜히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면서. 너는 생산직 못할 것 같다. 원래 시민의식 높고 좀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못한다고. 워낙 상상 그 이상의 사람들이 많아서. 어쨌든 수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진작 말해주지 그랬냐면서. 왜 그만두고 나서 한참 뒤에 말해서. 그때 바로 말해줬으면 자기가 그 조언이라도 해줬을 텐데. 근데 이미 지난 일 어쩌겠냐면서. 다른 데 가서는 좋은 사람들 만나서 잘하면 되지. 너가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친구가 응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위로해주고. 제가 고맙 장이고 손도 느리고 일도 잘 못해서 버벅거리는 감도 많았지만, 그때 멘탈적으로 약간 힘들기도 하고, 다 저마다의 입장들도 있다 보니까 아주머니들도 저를 봤을 때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일을 잘 못해서. 생이라고 많은 편의를 봐주셨던 분들도 감사하고, 대리님이나 과장님이나 다른 직원분들도 많이 감사드립니다.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리고 다음에도 재밌는 썰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다들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자개에서 나오신 분들도, 이거 보고 계신 분들도. 간단하게 동생 점심 차립니다. 계란국을 합니다. 계란국 끓이는 중입니다. 동생 밥 차려줬습니다. 계란국이랑 스팸 계란 프라이. 아침 겸 점심 먹습니다. 안녕, 대화주저금통 사촌이에요. 여기 지금 아이유 콘서트 왔는데 사람도 너무 많고 이렇게 예쁜 아이유와 함께 사진 찍고 있습니다.
아이유 너무 예뻐요. 잘 즐기다 오겠습니다. 아이유 사랑해요. 짠. 이렇게 각국에서 아이유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보내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쌀 기부를 각국에서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지금 사진들이 이렇게 공주님 사진들이 많은데 그에 걸맞게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예쁩니다.
情绪往日落。